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폴리페놀 팩토리 처음에 얘기했었으니까 그 브랜드 런칭에 대한 프로젝트를 거의 비슷한 볼륨으로 했던 게 퍼센트 오브라는 그쵸. 열심히 했죠 둘이. 대표님이랑 그 셋이 앉아가지고 저 반대편에 보이는 미팅룸에서 한 모였다면 한두 시간 그냥 브랜드 런칭이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한 10개월에서 11개월 그러니까 만 1년 좀 안 되는 그 목표 지점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맨 처음에 연락이 오셔서 그 정도 기간이면은 빌딩 해볼만 하겠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사전에 있고 이제 일을 받았죠. 그 브랜드 런칭을 처음 하는데 그 브랜드가 친환경 브랜드여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환경에는 최대한 영향을 덜 가게 하는 그런 걸 최우선 가치로 삼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녹일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거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죠.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트 오브가 컨셔스 아이웨어라는 브랜드인데 일을 하면서 알았거든 그 용어를.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는. 저도 맞아요. 일하면서 그런 처음 의미라며.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선글라스를 만드는데 이게 재활용도 되고 애초에 재활용 소재로 만든 선글라스고라는 거를 전달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브랜드가 패셔너블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거를 아이웨어 브랜드라고 들었을 때 당연히 이게 떠오르는 게 젠틀몬스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수의 브랜드라고 하면. 근데 젠틀몬스터는 전개 자체가 엄청 특이하고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생각했을 때 전 우려가 좀 되긴 했었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쁘게 나와야 사람들이 살 텐데 라는 고민에서 이제 대표님 던졌던 게 친환경이다라는 키워드를 던지니까 아 이게 약간 상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만약에 브랜드를 어느 지점에 놓고 전략을 가져갈 거냐가 헷갈릴 때 포지셔닝 맵을 되게 많이 그리는데 맞아요. 그 말씀해 주셨던 젠틀몬스터도 그 포지셔닝 포함이 돼 맵의 있었죠. 한 축을 네. 담당하는 왜냐면 이게 퍼센트 오브랑 어떤 게 다른지를 맞아요. 설명을 해야 되다 그 보니까 룩의 네. 비주얼적인 부분의 양극단에 있는 그쵸. 어떤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뭐 젠틀몬스터가 있고 친환경이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버릇처럼 얘기한 게 파타고니아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만큼 환경을 신경 쓸 건지 젠틀몬스터만큼 멋질 건지 이런 맞아, 축을 맞아. 그어서 퍼센트 오브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포지셔닝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됐죠. 레퍼런스들이. 그런 거 말고도 많았던 올버즈도 게 있었고. 올버즈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레퍼런스로 삼기 좋았던 게 결과적으로 올버즈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이게 친환경적인 패션 브랜드가 되게 기능주의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맞아요. 힌트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버즈가 실제로도 사람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되게 편한 맞아요, 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성장했던 브랜드라서 우리도 이 정도 룩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들어보니까 중요했던 거는 그걸 썼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아 맞아 그런 네.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희가 슬로건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자부심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대표님의 목표여가지고 맞아. 네. 먼 개념이잖아. 내가 맞아요. 어떤 소비 행위를 해서 맞아요. 자부심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푼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말고 고객 경험으로 이렇게 틀었죠. 어떻게 하면 자부심을 느낄까. 그래서 대표님이 제일 주장하던 거는 사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거. 내가 주머니에서 선글라스 꺼내고 카페에 선글라스 이렇게 딱 올리고 왜 그 비싼 차키 자랑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부심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했던 게 환경에 도움되는 기부를 맞아요. 하자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걸 사면은 몇 퍼센트 정도 네, 맞아요. 기부금으로 빠진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브랜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구매자한테 안 돌아오고 환경에 맞아. 돌아가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 경험을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것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가끔씩 캠페인화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회사에 왜 파타고니아 창업자 네네네. 이본 시나드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뭐지? 파도가 올 땐 서핑을인가? 맞아요. 아무튼 그런 저도 책이 정확히 있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을 겁니다. 그 책을 이제 네. 돌아가면서 읽었지. 네네네네. 이 약물고 했을 때 브랜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대표님이랑 많이 했죠. 그래서 속된 말로 꼰조라고 하죠. 그 꼰조는 정말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정말 가시는 길이 맞아. 명확해가지고. 우리는 브랜드 버벌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로 언어 이제 브랜드를 자산이죠. 정의를 해보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어떤 디자인 전략을 짤 때
단순한 디자인을 우리 스타일로 표방한다라는 결과물로 되게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면 그 이제 셋이 앉아 있는데 같은 팀이어도 셋이 생각하는 단순함의 정도가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게 방향성이 크게 어그러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클라이언트한테 납득시켜서 이런 브랜드 버블 자산이 먼저 구축이 되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디자인 정책들을 뽑아낼 건데 그 정책들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디자인을 해가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거에 시간을 쓰는 거에 동의해 주셨죠. 시간을 충분히 써서 우리가 버블 자산이나 디자인 정책들 그리고 브랜드의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거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균형이 충분히 잡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자인 정책으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제일 그 기억에 남았던 거는 어쨌든 그거예요. 최대한 지속 가능성이 네. 있는 디자인을 하고 되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쓸 수 있게 의도하자라고 했던 것들은 계속 지켜가면서 디자인이 됐죠. 뭐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언어 자산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들어간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공을 가장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시작해서 로고 타입, 뭐 키비주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름이 퍼센트 오브니까 퍼센트 모양으로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뭐 같은 퍼센트 모양으로도 야 이름이 퍼센트 오브라고 해서 꼭 우리가 퍼센트 모양의 로고를 써야 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우리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거는 사실 그거였지. 직관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퍼센트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드로 잡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환경, 재활용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 서클 그 이제 순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미 부여를 하다가 원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형상이나 모양을 키비주얼로 잡아서 그 심볼도 퍼센트 모양으로 나오고 맞아요. 그 외에 모든 키비주얼을 이 원형 두 개가 만나는 형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패키지 전문 업체, 디자인 업체인 저희 그리고 퍼센트 오브 대표님까지 이제 세 팀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종이인데 선글라스 케이스로 답에 사용이 되는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이로 된 선글라스 케이스. 전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너무 생소한 그것 때문에 그 패키지라서. 패키지 종이 그 박스나 그 틀이죠. 틀의 두께가 네.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계속 테스트도 하고 맞아요. 거기에 심볼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실험도 되게 많이 했지. 그 이후에 이제 패키지까지 생산되고 나서는 이제 비주얼 아트 팀이랑 사진 촬영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그 해변 근처에 있는 어떤 그 널브러진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 정돈 안 된 해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눈에 틱틱 걸리는 노이즈 같은 요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촬영 소품으로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재활용을 컨셉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이 브랜드는 안경을 만들지만 이 브랜드를 쓰면 쓸수록 해변이 깨끗해질 거니까. 그래서 와 저런 게 연출이 될까라고 해서 그 촬영팀이 엄청 고생하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목도했죠. 그때 소품 고르는 것도 아마 장난 엄청 아니었어요. 그때, 네. 고민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로 넘겼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워너비로 그리는 일의 순서가 약간 맞아 근데 들어갔죠. 너무너무 다행인 게 다 너무 알잘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브랜드는 기존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깃발을 야금야금 꽂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하나로 더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뭐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님께서 캐릭터 얘기를 꺼내셨죠.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캐릭터를 보시면 되게 이렇게 드로잉한 느낌의 맞아. 캐릭터일 거예요. 엄청 심플한 친구가 나왔죠. 의도가 진짜 많이 담겨 있는 게 그 친구가 깨끗한 생김새, 단순한 생김새를 가진 이유가 있지. 기능주의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머리에 포인트로 달린 네. 오브제도 추가 설명드리면 펠릿이라는 재질이 맞아요. 그 소재의 핵심인데 그게 원통형으로 생겼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착안해서 맞아. 캐릭터 모양을 돌아가는 만들었고 모양을 만들어. 이제 이거는 페어망의 어떤 부분을 떼서 형상화한 느낌이죠. 막 그런 얘기도 종종 했었죠. 그 대표님 제품 이름을 그냥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지을까요? 라고. 맞아. 나이도 아 그렇죠. 기억난다. 맞아. 만약에 이 선글라스 소재 중에 네. 50%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면 이 제품 이름을 50%라고 하자. 그리고 그 라인업이 많았어요. 되게 그래서 이 안경 라인업으로 네. 그 50%라고 해서 이걸 사면 내가 이거를 다 쓰고 버려도 50%는 재활용 되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제품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뭐 다음 라인업은 한 65%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재밌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고민하시다가 좋다고는 네. 하셨는데 고민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적용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런칭 때 저희가 오너십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의견은 드리죠. 의견을 드리긴 하죠. 우리 브랜드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음. 하니까 그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만 기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브랜드가 가진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고객층이 생기는 거고, 그 공감해주는 고객층이 바라는 것도 환경이 나아지는 거고, 이 브랜드도 환경을 낮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매개체로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고, 당신들이 쓴 돈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진정성 있게 돼야 되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죠.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맥락을 깨달을수록 더 괜찮은 의견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품의 형태나 모컵 같은 것까지도 이제 대표님이랑 보면서 의견을 드리고 뭐 로고를 어디다 놓자 말자 막 이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프로젝트보다 할 일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달가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맞아요. 네. 이런 것까지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일의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부드러웠다. 맞아요.